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문제 때문에 말이죠, 상당히 시끌벅적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씨는 말이죠, 이재명 정권을 막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한마디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재명 정권이 출연하게 됐죠? 그것은 말이죠, 이재명 정권의 출연의 1등 공신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이라는 원인을 제공했지만은 뭐 저희들도 깜짝 놀랐죠. 이 대명천지에 무슨 비상계엄이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비상계엄을 선포 안 하면은 안 될 수 없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어서 국민 계몽령이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깨어났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일단 비상계엄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탄핵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민주당이나 개혁신당이나 진보당만으로는 절대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들이 협력을 한 것이죠. 아시겠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뭐 위헌, 위법, 대통령 직무정지 이렇게 했고 말이죠. 나중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들어와서는 국회의원들에게서 자율투표하도록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탄핵이 돼서 인용이 됐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먼저 움직였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은 바로 국민의힘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있게 한 사람, 이재명 정권을 출연하게 만든 자들은 바로 국민의힘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영세 씨가 이재명 정권의 출연을 막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과거부터 반성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그리고 전광훈 국민혁명의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모여서 외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말이죠, 땅바닥을 칠 때에 이 대국본 전광훈 목사님의 노력으로 민주당과 지지율이 오히려 능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말이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3월 7일 날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도 민중들의 힘이었죠. 구속 취소되면은 그 후속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말이죠, 그게 만끽하고 승리감이 교치돼서 헌법재판소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아마 구속 취소됐을 때에 더불어민주당은 와신 상담을 했을 거예요. 지금은 졌지만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해서 아마 그런 결과를 내지 않았나.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말이죠, 보수, 우파 이렇게 말할 자격조차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술 더 떠서 말이죠,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요, 한동훈 씨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일단 그거는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그냥 두고 말이죠, 8명이 나와서 4명을 뽑았어요. 4명에서 2명을 뽑았습니다. 2명에서 다시 1명을 뽑았습니다. 그 당에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김문수 후보는 말이죠,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면은 단일화를 해서 반드시 이재명 정권을 막겠다, 그 약속 지금까지 어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날짜를 며칠까지 해라 그렇게 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대통령 후보가 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이죠, 권영세나 권성동은 당원들이 단일화를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가 말이죠, 그냥 단일화를 한덕수에게 양보하는 것인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 이제 반민주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최소한 그래도 김문수 후보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데
김문수 대통령 후보로서의 위상,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고 말이죠. 전부 앞을 가로막은 것 아닙니까? 당장 해라. 그러니까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은 한덕수에게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것이죠. 아마 말이죠. 저도 투표를 했습니다. 매일 말이죠. 전 당원 상대로 투표를 하는데 저도 지금 연락이 와서 전화 오면 받아서 할 겁니다. 그런데요.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를 찍을 때는 한덕수와 단일화를 해서 한덕수에게 양보하라. 이렇게 해서 찍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로서는 김문수가 나가서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단일화도 모든 정권을 김문수에게 맡긴다. 이런 의미로 했을 거예요. 김문수 후보가 반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권성동이가 여기 앉아 저기 앉아 반말하고 말이죠. 대통령 후보가 들어오는데 자리에 앉아있고 이것은 말이죠. 사전 시나리오대로 왔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한덕수는 말이죠. 개헌 빅텐트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최소한 개헌을 하려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어떤 개헌을 하려고 그러느냐. 밝히라고 했는데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개헌 빅텐트를 하면은 개헌을 하는데 어떤 개헌을 할 것인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단일화가 될 거 아닙니까? 내각제라든지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밀실에서 말이죠. 타협을 하고 공작을 부려서 자기들이 집권하는 이런 내각제 남북이 대치해 있는데 말이죠. 내각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밀실에서 쑥덕해서 개헌 빅텐트 이렇게 해서 주고 정치 일정을 잡고 간다고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이번에는 아무리 똘똘 뭉쳐도 이렇게 상처가 되는 이상 정권은 이재명 정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상 5년간 말이죠. 와신 상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5년 뒤에 다시 정권을 재탈환하면 됩니다. 저는 항상 얘기가 그렇습니다. 평소에 말이죠. 정당은 책임 정치죠. 평소에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으면은 대통령 선거 누가 나가더라도 이깁니다. 그 당을 믿고 말이죠.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일단 저 당은 조금 이따 이야기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사람이 없어서 검찰총장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검찰총장이 데려와서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결국은 지금 파면이 됐죠. 외부 용병을 데려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자라나서 책임 정치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한동훈 여러분 총선 이길 것 같으니까 법무장관 그만두기 해서 데려왔죠. 총선 참패했습니다. 이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데리고 온다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말이죠. 이 정치 결사체는 일단 신념이 같아야 되고요. 이념이 같아야 됩니다. 지향하는 점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말이죠. 우선 이기기 위해서 모인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큰 병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한덕수 정체성을 모릅니다. 이낙연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이죠. 그럼 이것은 도대체 말이죠. 보수 우파입니까? 아니면은 좌우 중도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까? 이겨서 뭐 할 겁니까? 그때 가서 또 수 틀리면 또 탄핵할 건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권영세, 권성동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저는 말이죠. 지금 보수 우파의 몰락은 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이준석 젊은 당대표를 팽함으로 해서 시작이 됐고 김기현 대표도 팽함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된 것도요. 유승민 의원을 끌어안지 못하고 팽함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는 윤핵관이라고 그래서 말이죠. 젊은 사람이 참 정치 희망이라고 그랬는데
지방 수시 중일 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와서 입당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결국 이 모양이 되어버렸는데 말이죠. 어떻게 됐든 지금 나라의 큰 아픔인데, 일단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위에 좀 굳건히 나가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좌편양,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있었잖아요. 저는 무조건 파기환송 내지는 파기자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파기환송이 됐는데 유죄가 결정이 됐단 말이죠. 양심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대법원 파기환송이 잘 됐다 46%, 잘못됐다 43%랍니다. 이 통계를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43%가 완전히 민주당의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 김문기 씨는 둘째 치고 말이죠.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데, 협박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식의 차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협박의 도구로서 직무유기라는 얘기를 했어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이런 마당에 이 보수 우파의 대표적인 당으로 볼 수 있는 국민의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야당들의 말이죠, 선전선동설에 전부 가스라이팅이 돼서 지금 그렇게 돼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우리나라의 빚이 660조였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때 빚이 407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빚이 말이죠, 1000조가 넘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407조의 빚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좌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복귀를 하더라도 이 국민의힘은 사실 해체가 되어야 될 정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과감히 말이죠, 자유통일당이 보수우파를 대변하는 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해쳐 모여야 되겠다.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뭉쳐서 보수우파 단일 후보가 나가서 최대한 정권은 막아야 되겠지만은, 그게 안 되면은 과감히 패배를 하시고, 그리고 말이죠, 5년간 잘 정치를 해서 5년 뒤에 다시 정권을 재탈환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권성동, 권영세, 그리고 말이죠, 뭐 지방자치단체,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나갑니까? 정치 잘 할 사람이면은 100%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흠집이 많은 저런 사람들 앞에도 두고 말이죠, 쩔쩔매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애국운동 열심히 해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도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모두 나와서 자유 대한민국을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